이번에는 제가 선택한 여가 방식 중에 하나인 이 썬푸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는 1200에 500에 400짜리 썬푸조가 있고요. 가운데는 600에 450, 450 유동성 여과기를 이용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좌측은 우측과 동일하게 같은 썬푸조인데 길이가 약간 짧습니다. 1000에 500에 400입니다. 수조가 3개여서 복잡한 느낌은 들지만 그게 어려운 방식은 아닙니다. 기존 방식과 동일하지만 요 중간에 유동성 여과기를 하나 설치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오른쪽과 왼쪽에 이 썬푸조가 있는데, 기존에 사용하시던 그런 방법과 동일한 이런 썬푸조지만 이 차이가 있다면은 오른쪽과 왼쪽 이 서로 출수량과 상부에서 내려오는 토출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른쪽과 왼쪽에 물량이 서로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데, 다른 물량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오른쪽과 왼쪽 이렇게 서로 배관을 연결했습니다. 오른쪽으로 물량이 조금이라도 많이 내려오면 오른쪽에 있는 물이 이 가운데 배관을 타고 왼쪽으로 가지겠죠. 오른쪽과 왼쪽 썬푸조의 수위를 동일하게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가운데 배관을 설치했습니다. 이 배관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오른쪽과 왼쪽의 수위가 항상 동일하게 맞출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맞추기란 상당히 힘듭니다. 동일한 유량을 맞춘다면은 밸브의 컨트롤도 있고 모터의 토출량도 완전히 동일해야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 맞추는 거는 상당히 힘들고, 시간이 지나면서 모터의 기능도 약간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맞추는 거는 좀 힘들고 나중에 물넘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 배관 이 한 개를 설치함으로써 좌측과 우측의 수위를 동일하게 맞추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600에 450, 450 수조를 4등분해서 유동성 여과조를 만들어 주었고요. 지금 아래쪽에는 루바방을 이용해서 유동성 여과기가 이 다른 옆쪽 칸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실리콘으로 잘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유동성 미디어가 이 배관을 통해서 빨려 들어가서 옆쪽에 있는 이 메인 썬푸조로 들어가지 않게끔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필터도 좀 잘 만들어 주었고요. 유동성 여과기로 들어오는 물은 T분지를 따고 그 다음에 밸브를 만들어서 이 유동성 여과기로 들어오는 물량을 조절할 겁니다. 그 조절된 물이 이제 유동성 여과기로 통해서 들어오겠죠. 들어온 물은 유동성 여과기에서 여과를 거치고 다시 이 썬푸조를 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유동성 여과기와 썬푸조를 연결한 이 배관도 오른쪽과 왼쪽에 그 수위를 맞추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겁니다. 지금 작업하고 있는 수조는 600에 450, 450 수조입니다. 이 수조가 지금 아래쪽에 누수가 있는데 지금 실리콘을 제거하고 다시 보수해서 그 썬푸조 아래쪽에 유동성 여과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일단 실리콘을 최대한 깨끗하게 제거하고요. 다시 실리콘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실리콘은 모두 제거했고요. 이제 다시 실리콘을 쏴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리콘 제가 쏘려고 했는데 후배가 자기도 한번 실리콘 쏘는 연습을 해보고 싶다 그래갖고 지금 이렇게 한번 실리콘 쏘는 연습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좀 잘하고 있네요. 두자 수조를 4분해를 해서 유동성 여과조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그로다가 유리벽을 고정시켜 줬고요. 공차를 메꾸기 위해서 이렇게 실리콘을 쓰고 있고요. 역시 실리콘은 이 후배가 한번 쏘아보겠다고 열심히 쓰고 있는데 망치면 다 후배 탓이니까 저는 실패했을 때 이 모든 것에 이 책임 전가는 후배한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한 이 밸브는 볼 밸브입니다. 볼 밸브의 역할은 유량을 개폐하는 그런 역할이 주요하고요. 적절한 밸브는 게이트 밸브가 적절한 밸브입니다. 게이트 밸브가 좀 단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볼 밸브를 사용했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볼 밸브보다는 게이트 밸브를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부속과 밸브, 이 배관은 제가 이 PVC 본드를 이용해서 누수가 없도록 단단하게 붙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이런 배관을 할 때 팁을 드린다면은, 클립을 잡아 줌으로써 배관이 처지지 않고 아주 견고하게, 보시면 배관이 아주 탄탄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뭐 빼실 일이 있다면은 잡고서 빼집니다. 이렇게 이런 클립을 이용하면, 처지는 자리가 있다면은 그런 데는 이런 클립을 이용하시면은 배관이 견고하게 잘 잡아집니다. 이제는 그 오버플로우 박스 쪽을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터에서 나오는 이 출수관은 롱라인을 이용해서 제가 이렇게 잘 설치했고요. 배관을 보시면 이 뒤쪽에 두 개 배관이 있는데, 왼쪽 게 한 3cm 정도 좀 높습니다. 3cm 정도 높은 거, 이것은 오버플로우 배관이고요. 오른쪽에 약간 낮은 배관은 메인 출수관입니다. 이렇게 요즘에 보면은 이런 메인 출수관을 저처럼 이렇게 기둥을 이렇게 세우지 않고 이 바닥에 대는 그런 게 추세인데, 바닥에 대면은 바닥에 있는 분진이라든지 그런 찌꺼기들이 아래로 다 내려가기 때문에 저 중간에 이렇게 쌓이는 일이 없을 겁니다. 배관을 세운 거는 제가 이 아래쪽에 있는 그 썬프조가 크지 않기 때문에 모터를 껐을 때 위로 이제 물이 올라오지 않는다면 이 오버플로우 박스 내부에 있는 물이 모두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는 제가 이제 오버플로우 박스가 오른쪽 왼쪽 두 개가 있다 보니까 이 내부에 있는 물이 아래로 내려간다면 그 물량도 좀 무시 못하고 그 물량을 다 받아주지 못한다면은 물바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배관을 세워 주신다면은 내부에 물이 고여 있어서 이 안에 있는 물이 아래로 다 내려가지 않고 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부 쪽 이 썬프 쪽에서 물을 받아주는 그런 양을 계산하실 때는 지금처럼 이 롱라인을 제가 설치했을 때 롱라인 깊이를 너무 깊숙이 이렇게 아래로 너무 깊숙이 집어넣는다면 거꾸로 역류하는 게 많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롱라인을 좀 약간 들어가지고 수면에서 약간 파장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정도, 그 정도까지 맞춰주고 정전이라든지 아니면 모터 정지 시 이 거꾸로 역류되는 그런 물량을 좀 많이 차단해 주고 있습니다. 물량을 뭐 거꾸로 뭐 차단해 주기 위해서 체크 밸브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저는 체크 밸브를 사용하지 않고 최대한 물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양을 적게 조절해서 이렇게 설치해 주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하나 알려드릴 게 있다면, 지금 제가 이렇게 유동성 여과기를 여기에 설치를 했는데요. 유동성 여과기가 지금 이렇게 4칸으로 되어져 있는데, 4칸이면은 기포기가 4개가 들어가겠죠. 지금 원형 기포기 좀 소자 하나 중자 그 정도 사이즈로 해서 제가 4개를 설치할 건데, 강한 기포를 사용하면 또 이 안에 용존 산소량도 좀 높일 수 있을 겁니다. 대형 수조의 경우 이 안에 뭐 커다란 열대어를 키울 때 용존 산소량을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수조를 사용하시는 분이라면은 유동성 여과기에 설치해서 용존 산소량도 높이고 여과력도 좀 어느 정도 증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하나의 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썬프조 방식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유동성 여과기의 활용, 그리고 오른쪽과 왼쪽 이렇게 수조가 2개 있을 때 양쪽의 그 수위를 보상하기 위해서 가운데 이런 배관을 하나 설치한 점,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클립 같은 걸 이용해서 이 배관이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렸습니다. 물생활을 오래 하시다 보면 본인의 상황에 맞게끔 이런 자작도 할 그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런 자작할 기회가 있을 때 아마 이 영상을 보신다면 작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만들어 본 썬푸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